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850 플러스 벼락치기 10일 완성 RC 강좌를 맡은 구원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데이 10 문장 선택, 문장 삽입 문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 결론은 알고 보면 뻔한 유형이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교재 학습 반드시 해 주실 것과 또 문제도 미리 풀고 채점도 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상에서 리뷰까지 다 해주세요. 그리고 외워야 될 부분 빈칸의 위치에 따른 문장 선택 유형 숙지, 또 지시어를 활용한 지시어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문장을 선택할지 등등등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좀 숙지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좀 다르게 푸는가, 저 강사는 좀 어떻게 다른 느낌이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지문을 좀 독해는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친구들 있어요. 파트 6를 푸는데 파트 5처럼 독해도 안 하고 그냥 어떤 느낌으로 대충 요 앞에 문장에서 어떤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는 거를 골라볼까,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출제하진 않겠죠, 시험에서. 같이 한번 독해를 해볼 건데, 독해에는 직독직해법이라는 게 있고요, 구조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분석법은 뭐냐면 딱 보자마자 동사를 찾는 거야. 아, 이 부분이 동사지,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겠네, 이런 건 수식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그럼 주어구나. 근데 주어가 지금 길이가 되게 길구나. 주어에다는 은는 이가 붙여야 되는구나. 동사는 하다, 이다, 목적어는 뭐뭐를, 수식어 이어서 붙이는구나. 이렇게 구조 파악을 한 다음에 편하게 우리말대로, 우리말 어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느 정도 구조 분석이 되는 친구들은 그냥 앞에서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끊어읽기 표시를 하는데 보통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이거는 이만큼의 이제 전면구니까. 그래서 30말 이상의 숲. 아, 이거 전면구 아니네요. 저 오버가 그냥 뭐뭐 이상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30말 이상의 숲, 그리고 셀 수 없는 호수들, 그리고 또 다양한 새들과 다른 야생 동물들까지,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정정. 그래서 여기까지 주어고요. 그런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기다려요? 여기에 자연 보호 구역에서. 이제 요 조릴라라는 곳이 뭐 고유 명사겠죠, 여기서는. 자, 근데 당신은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어디에 있다라는 거. 이 지역에 딱 어디에 10마일 정도에 떨어져서 북쪽으로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right라는 건 바로라는 뜻이다. 바로 요 고속도로에서 나가자마자 있다. 그 고속도로 이제 뭐 고속도로별로 몇 번 고속도로 출구라는 게 있잖아요. 출구. 3번 출구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바로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독해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순간 영혼이 탈출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영혼이 없는 독해라는 걸 해요. 문장 보면서 그냥 자기는 뭔가를 읽고는 있어. 또 막 끊을기 표시 엄청나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끊고 막 끊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우리는 보통 세 줄 이상의 독해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게 한국인들의, 어떤 한국 학생들의,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세 줄 정도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요약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 이만큼이 뭐에 대한 이야기이겠는가. 근데 지금 어차피 파트 6가 한 뭐 8줄, 9줄 정도로 보통 구성이 되니까 보통 한 3줄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한 단락이 이야기 흐름이 결정돼요. 보통 이 초반부에 나오는 이 부분이 주제죠, 주제. 제가 파트 7 강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항상 이런 장문 독해를 하실 때는 누가, 누구에게, 왜, 무엇을 이 생각하면서 독해하세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뭐 이 관광지, 여기 자연보호구역에 좀 와라. 그런 어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광고성의 느낌이 들죠, 벌써?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발행한 기관은 아무래도 얘네들이 자기네들 광고하자고 했겠죠. 그러면 주제가 뭐냐, 무얼 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얘입니다. 얘. 여기 자연보호구역. 여기 방문해줘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반부의 내용을 얘는 읽고 나서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미리 이 부분은 조금은 세부적인 게 나오겠는데, 그러면 세부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연 보호 구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시설, 뭐 여기 가면 뭐가 있다. 주변 시설 이 자체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중반부에다 왕창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독해를 해보면 확실히 독해가 잘 돼요. 그리고 정확히 어떤 문장 구조가 잘 안 보여도요. 명사 위주로, 명사나 동사 위주로 딱딱딱 가보자면 이 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게 유추가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기 중반부는요. 여러분들 실력을 감안해서 제 실력대로 독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쭉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까 읽었는데 그러면 이 보호구역의 closeness 저 단어는 어렵지 않잖아요. 어디 인접성, 가까움, 어디에 도시 쪽에 가까움이 뭘 의미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위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풀어가고 있구나. 완벽한 선택이다. 하루짜리 여행에 대해서는 혹은 주말 getaway인데 여기서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나온다고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getaway는 탈출하는 거야. 그게 결론적으로 vacation의 뜻이죠. 하루짜리 이런 주말 여행이던 아니면 주말 뭐 여행이던 하루짜리 여행이던 간에 아무튼 이런 거에 적합하다. 그리고 당신이 결정을 한다면 for the night 하룻밤에 대해서 머무를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또 많은 훌륭한 호텔들이 그리고 훌륭한 게스트하우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독해하실 때 이런 게 명사잖아요. 호텔 눈에 호텔이 있다는 소리구나. 게스트하우스 있는 거고 하룻밤 머무르라는 소리구나. 그 다음에 또 뭐 루럴 세팅이라고 루럴 세팅은 뭐냐면 세팅 환경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 환경이구나.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이 부분 독해가 잘 안 됐어도 이야기의 흐름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초반부에 뭐 이 지명 딱 하나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광고성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자 이럴 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디라고 얘기해야 돼. 최근에 갑자기 좀 오래됐기 최근은 아닙니다. 좀 오래됐는데 되게 자연적인 곳 다녀왔는데 좋아요. 저기 전라북도에 진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안. 여기 산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막 가보면 산 속에 막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는 어떤 리조트 같은 데를 하나 자연보호구역을 언급을 했으면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주변에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막 연상이 되거든. 본인이 저런 데 가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이런 게 많고 시골 세팅이고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막 하늘을 보면 별이 막 우수수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세부사항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글 저자예요. 마지막 부분은 무슨 얘기를 깔 것 같냐면 보나마나 광고성으로 시작했으니 뭐 오세요, 찾아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추가의 정보를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런 to find out 독해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명사, 동사만 챙기면 안 되고요. 투부정사 나와도 꼭 챙겨주세요.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기 때문에 목적이나 이유를 제시할 때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 조렐리아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면 그럼 이메일 보내줘. 근데 in reply 그러면 우리가 답변으로 이메일 네가 보내주면 뭐 보내줄 거냐면 브로슈어를 보내줄게. 브로슈어라는 것은 안내 책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 보내주고 또 많은 정보를 보내줄게. on things to do at the reserve 그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관련된 정보를 그래야 네가 뭐 할 수 있냐면 get planning your trip 그래서 너의 여행을 기획하는 걸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딱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은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 처음에는 이 보호구역 얘기로 시작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너 연락 줘. 그러면 답신 줄게. 정보 줄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내용 파악이 훨씬 더 잘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영혼이 없는 독해를 쭉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두세 줄 안에 주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이 뭐가 나올까 미리 예상해서 독해. 마지막 부분이 뭐가 될까 미리 예상해서 독해를 해주시면 쫙 빨려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여기에 마지막에 밑줄이 거 있는 문장 삽입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에 밑줄이 거 있어도 바로 앞에 문장 보고 풀리는 패턴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전체 이 흐름에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정답으로 해봐라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거예요. 마무리 멘트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A번부터 집어넣어볼까요?
Many people reported 많은 사람들이 보고했는데 that they enjoyed the picnic 그들이 이 소풍을 즐겼다라고. 지금 일단은 마지막에 흐름을 잘 보시면 정보 줄게 네가 먼저 연락 줘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나올 만한 이야기로 적합하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A번 같은 거 그래 이 네이처 리저브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이게 여러 명이서 좋아했던 거야 라고 하고 싶다면 장점을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차라리 그 얘기를 하면 몰라도요. 지금 마지막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흐름상 적합하지 않아 보여요. 그 다음 B번은 The number of visitors has 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years. 그래서 이거는 뭐 방문객들의 숫자가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급격하게 확 늘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흐름에 맞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그러니까 어필하는 거 이거 이만큼 방문객들이 늘었어. 이거 의견이 되게 좋아. 막 이거 다들 칭찬해. 이런 말들은 중반부에서 내용 강조할 때 넣어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e park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 도시의 중심부에 파크가 위치되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중반부에 이런 강조해주는 말이 들어가야 어울리는 거지. 흐름이 다 안 좋은 거죠. 근데 마지막 우리는 고대합니다. 너를 곧 보기를. 이거는 마지막에 정보 줄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멘트로서 들어가는 걸로 정리 멘트인 거지.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는요. 정답이 상당히 비슷비슷하게 가요. 뭐 항상 이런 광고글에서 마지막은 재촉성 멘트. 기다리지 마세요. 빨리 등록하세요. 뭐 당신을 보기를 고대합니다. 곧 보겠네요. 이런 식의 멘트가 이 광고성 멘트의 마무리 멘트로 잘 나온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멘트가 이제 교재에 좀 더 정리가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지글이란 말이에요. 불편함을 야기시켜요. 그렇다면 그건 맨 막판에 불편함을 뭐 야기시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뭐 당신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등등등의 마무리 멘트가 딱 들어오게 되는 그런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흐름을 잘 보시면 독해도 쉽고 문제 푸는 것도 쉽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지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시어 활용이라고 하죠. 지시어 활용. 지시어 활용은 말 그대로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여기 첫 번째 보니까 these 보이네요. 그죠? these도 있고 여기 he가 있어요. he. therefore 이렇게 그 사람 이것들 뭐 아니면 그러므로 이런 지시어나 연결어 같은 게 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것을 잘 붙잡으면 단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한번 얘는 처음 세 줄을 한번 독해를 해보면서 방금 전 지문에서 연습했던 대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의 새로운 요리책에서 world famous 근데 그가 누군가 봤더니 world famous French chef인 요 사람이다라고 나오네요. 이 사람이 요 단어를요. 예전에 자꾸 취프라고 읽는 학생이 있는데 취프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우두머리 할 때 그 취프는 철자가 다르고요. 이거는 셰프라고 있죠. 셰프.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근데 헨리 라폰텐이라는 이 사람 이 주방장 이 사람이 새로운 책을 썼겠죠. 그 사람의 새로운 책 쿡북에서 쿡북은 일러스트레이트라는 것은 원래는 사파를 그리는 건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림을 넣어서 설명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60 dishes 요리들을 60개를 설명을 하는데 근데 you can easily make 네가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설명하는 거야. 백종원 같은 사람인 거죠. 그죠? 딱 보니까 백종원 씨. In less than 30 minutes 30분도 안 돼서 슉 하고 뭐 설탕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 그런 걸 소개하는 쿡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무슨 내용 나오나 봤더니 the recipes 요리법들은 range from은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샐러드에서부터 파스타까지 from 메인 코스로부터 디저트까지 다 그 요리책 보면은 뭐 메인 코스도 디저트 만드는 법 이런 게 간단하게 있다. 그럼 자 벌써 몇 줄 읽었냐면 하나 둘 세 줄 읽었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한두 단어로 빡 찍어내세요. 얘가 앞으로 전개될 일이 뭘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쿡북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안에는 레시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 빈칸을 집어넣을 때는요. 이거는 더 위쪽보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더 중요해요. 더 위를 보는 것보다는 바로 앞에 빈칸의 바로 앞에는 그래 레시피 요리법들이 이런 거부터 이런 거까지 다양하다. 더 큰 주제는 쿡북이죠. 쿡북 안에 이제 요리법이 이런 게 쫙 다양하게 나와 있겠지. 그래서 보기 중에
요리법에 관련된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저는 뒤를 아직 안 봤어요. 뒤는 뒤를 다 보고 나서 얘네들 대입하려고 그러면 되게 헷갈립니다.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앞에까지 딱 보다가 거기까지의 주제를 추출하세요. 아, 여기까지는 쿡북이고 요리법에 대한 이야기지. 그리고 하나하나씩 집어넣고 해석을 한번 해보다가 한 두 개 정도는 최소한 엉뚱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엉뚱한 것부터 제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엉뚱하지 않은 거, 정답이 될 만한 것이 한 두 개가 보일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뒤를 봐주면 뒤하고도 어울려야 돼요. 앞에만 어울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A번을 딱 집어넣으니까 이것들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디스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디스를 가리킬 수 있는 말이 앞에 있어야죠. 이것들이 또한 매우 쉽다 따르기가. 근데 앞에 레시피 나오잖아요. 레시피가 이렇게 다양한데 또 이것은 뭐 그렇게 따라서 하기가 쉬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설탕 2번 타닥 넣어주고 케첩 타닥 넣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벌써 저는 여기서 A번은 후보로 올라가게 돼요. 아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B번 봤더니 오늘 방문하십시오. 환불을 얻기 위해서 책에. 갑자기 이거는 갑툭튀라고 하죠. 왜 어디를 방문합니까, 갑자기? 만약에 방문하게 하려면 좀 얘기를 더 끌어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요리책을 우리 서점에서 무슨 팔고 있는데 이 서점에 한번 오시면은 오늘 뭐 하나 환불을 줄게요. 뭐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서야 무리수가 있죠. 그 다음에 C번은 He is known for 그는 유명합니다.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유명하다. 근데 뭐에 대한 책을 마케팅하는 것에 대한 이건 뭔 소리예요? 갑자기 마케팅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사람 마케팅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요리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내용으로만 봐도 어색할 뿐더러 지금 위의 내용과도 어울림이 없고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제껴주시고 아무리 여기 he 들어갔다고 해서 이 대명사 he가 들어갔으니까 뭐 연결이 되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D번인데요. 얘도 therefore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앞에가 원인이 됐을 때 뒤에가 결과가 돼야죠. 앞에 원인은 요리법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그럼 각각은 좋아요. 각각의 요리법을 가리키나? 각각의 요리법이 작은 비용, 돈 조금 내면 이용 가능. 이 돈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재료비로 별로 안 든다. 재료 좀 싼 재료 같은 거 뭐 그냥 뭐 조금 뭐 대충 해도 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헷갈릴 수도 여러분 있겠지만 앞에 가격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요리법이라는 게 다양하다 얘기했고 그러면 역시 뭘로 가는 거냐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이런 말도 있었네요. 30분도 안 걸려.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최종적으로 A번이 답이 되는 문제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단서가 이렇게 하나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처럼 뭐 앞에 여기도 단서, 또 이것도 단서, 이것도 단서, 또 뒤를 봐도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는 거죠. 뒤를 봤더니 not only is 이거 도치 구문이네요. 이 사람이 훌륭한 주방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매우 capable writer, 아주 능력이 되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랬죠. 마케팅 전문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답은 A번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문제를 나머지를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연결어 확인해 주는 패턴인데요. 한번 연결어가 요런데 연결어가 있거나 뭐 그런 패턴도 있지만 얘는 이제 보기들이 싹 다다 instead, as a result, therefore, 민화하면서 보기에 연결어가 들어갔죠. 이런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연결어가 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논리 구조를 안다면 예를 들어서 therefore 그러면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정확히 결과가 나와야 돼요. instead 그러면 대안이 딱 대신해야 돼. 사과 대신에 딸기 먹을게. as a result, 근데 저는 BC를 보자마자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왜 문제가 있어? 왜? as a result 결과적인 거. therefore도 그러므로니까 이렇게 같은 말 두 개로 갈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둘 다 탈락시켜 버릴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해요. 그렇지만 확인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이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독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I'm writing to notify you. 나는 너한테 통보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that you have reached. 네가 도달했어요. 어디에?
The third and final stage는 마지막 단계, 우리 최종 단계. 뭐에? 인터뷰에. 너 마지막 최종까지 왔어. To become 뭐가 되기 위한 거예요? Flight attendant가 되기 위한. 아, 요새 이거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죠. 항공업계 여파 때문에. 옛날엔 되게 많았어요. 제 수강생 중에서도. 근데 your interview, 당신의 인터뷰는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때로 이때로 날짜가 쭉 나왔고요. 근데 before that day, 그날 전에 I recommend, 난 추천하는데 that you practice, 네가 연습해 보기를 추천한다. Speaking English, 영어를 말하는 것을. Two of the airline representatives at the interview에 참석할 그 직원들, 항공사 대표자 직원들 2명은 will be from our corporate headquarters in Canada 해서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캐나다 출신 사람들인 거죠. 캐나다의 본사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캐나다는 영어 쓰잖아요, 보통. 뭐 물론 프렌치 뭐 쓸 수도 있고 프랑스말 쓸 수도 있는데, 근데 they will not ask you any question in Japanese. Japan,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일본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읽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 일본어로는 걔네들은 얘기를 못 하니까, 또 너도 어떻게 해서는 안 돼. no가 들어가면 이제 반대말인 거죠. 너 일본어를 써서 대답해도 안 돼. 그 소리예요. 여기서 이시 일본어죠. 그러니까 넌 걔네들이 일본어를 쓰지도 않을 거고 너도 일본어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 걔가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본어로 뭐 스미마생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앞에서 하던 이야기 끝을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지시어들이 있으니, 연결어들이 있으니 요것만 보고 하나하나씩 따져 나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냐를 잡아내야 돼. 질의응답이 뭘로만 진행되냐면 영어로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질의응답 언어, 그런 게 주제죠. 앞에서 인터뷰상에서 이루어질 언어는 오로지 영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영어만 쓴다. 그런 걸 한번 2번 되뇌어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A번부터. 그래서 영어만 쓰니까 근데 A번부터 instead, 대신에 너 뭐 할 필요가 있냐면 걔네들한테 they use with you, 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그들한테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죠. 그러면 앞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질문을 일본어로 하지 않을 거야. 그 너도 일본어로 대답해서는 안 돼. 대신이라는 것은 일본어가 아닌 뭔가 다른 거겠죠. 대신 너는 말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너에게 사용하는 언어, 캐나다 사람이니까 뭐 영어를 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영어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영어 프랙티스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번은 벌써 탁 좋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자, 근데 B를 답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너는 테스트가 될 거야. 너의 지식에 대해서 French and English, 프랑스말하고 영어의 지식에 대해서 테스트가 될 거야. 이런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막 언어가 막 계속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순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as a result는 결과로서 원인과 결과죠. 앞에 원인이 뭐였냐면 앞에 나온 언급된 내용은 영어로 일본어 써서도 안 되고 걔네들도 일본어로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을 거다. 너도 일본어 대답하면 안 돼. 일본어 안 돼였잖아요. 일본어 안 되니까 너는 그러면 이런 능력을 테스트 받아? 인과관계가 아닌 거죠, 이것은. 일본어 안 되니까 대신에 너는 영어 써야 돼. 이게 맞죠? 그러니까 C번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너는 성공적으로 통과했어요. 시험에 일본어 부분을 이건 일본어 안 되는데 이건 무슨 멍멍이 소리입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완전 엉뚱하죠. 그럼 D번은 그러는 동안 meanwhile이라는 것은요, 동시 상황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요. 혹은 미래에 뭔가를 예정해놔요. 너 우리 11월 5일 날 만날 거야. 그러면 그러는 동안 그때까지 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럴 때 쓰는 건데.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너는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언어 기술을 네가 job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는 동안이라는 부분이 걸리죠. 지금은 오로지 면접에 대한 얘기만 해야 돼요. 면접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날 일이 이거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런 건데 네가 평상시에 job 스킬을, 언어 스킬을 올릴 수 있는 건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이죠. 혹은 그 전에 해야 될 일인데
이 인터뷰가 진행되는 상황에 주의사항으로서 언급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A번이 답이 되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푸는 방법대로 이렇게 오답 다 점검해 주는 게 사실 좋죠. 근데 시간이 되게 부족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딱 부족한 거 느낌이 와? 그러면 딱 바로 앞에서 하던 이 이야기의 주제, 뭐에 대한 이야기지? 딱 그거를 캐치를 해줘.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제 추출이라고. 주제 추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제 추출. 자, 그 다음 한번 실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자, 마지막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1월 1일은 신정입니다. 3월 1일은 3.1절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막 내뱉고 있어요. 5월 뭐 20 며칠은 석가탄신일 하면서, 그러면 주제가 뭡니까? 저 뭐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이어질 내용 뭐예요? 만약에 이어질 내용을 제가 6월 3일은 구원쌤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 6월 3일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순간 몇 월 며칠 막 얘기하니까 순간 훅 가거든요. 그러나 주제가 틀어졌잖아요. 그죠? 주제는 국경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자기 생일 얘기하냐 이거지. 이런 게 바로 주제가 틀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하던 이야기의 끝을 잡아내는 주제 추출에 대해서 연습을 해줘야죠.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큰 그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우리 많이 했으니까 따로 보지 않고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봅니다. The Central Library가 도서관 이름이네요. will undergo major renovation project 하면 끝났어. 여기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주제가 보이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거 보수공사 얘기하는 거구나. 공지글이구나. 보수공사 공지하는구나. 그럼 내용 예상해 볼까요? 보나마나 보수공사 공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고 왜 하는지 이유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뭐 어디 쪽에 뭐 정문이 막혀 걸로 못 가, 저 뒤로 돌아가야 돼 등등 그런 세부 내용 그런 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요청 사항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막판에는 이 건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담당자 지정 딱 해주고 끝나게 되는 패턴입니다. 파트 7에서 똑같이 잘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문법 문제니까 뭐 좀 긴장 늦추고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나오네요. 8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그런데 보수공사가 가지고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보수공사의 결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거야. 그런 뜻이야. 뭐가 발생할 거냐 봤더니 greatly 어쩌구한 공간을 가져다 줄 거야 그랬어요. greatly는 부사고 sitting space는 좌석이니까 결론적으로 명사 앞에 요 자리는 형용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extensive 아니면 extended 이런 두 단어가 후보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 두 단어가 형용사의 기능으로 잘 사용되죠. 일단은 extensive는 형용사입니다. 폭넓고 광범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extended는 늘어난 거야. 저거는 뭐 시간 같은 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공간 같은 게 확장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좌석 공간이 되게 광범위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extensive인 C번으로 답을 하면 틀려요. 요거는 답은 extended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확장을 하죠. 도서관을 확장, 보수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공간을 줄 것인가 봤더니 뒤에 추가적인 단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보수공사를 통해서 좀 더 넓은 자리를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 예를 들면 그런 뒷받침 문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더 뒤에까지 상황은 봐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제가 이걸 뒷부분을 미리 읽어본 게 아니라서 지금 즉석에서 강의하는 거니까 저는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즉석에서 이렇게 요리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즉석에서 제가 문제 푸는 방법 알려주는 건데, 그런 문맥이 없다 할지라도 하여튼 보수공사를 한다라는 것은 좀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자체가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좌석 공간을 조금 넓고 좋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의 것은 이렇게 좁았어요. 막 공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넓게 만든 거죠.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됐다라는 게 extended야. extensive C번은 요거는 보통 지식 같은 것이 이렇게 쫙 넓게 이미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고요. 혹은 어떤 extensive course라고 해서 언어 수업 같은 게 이렇게 그건 extensive 아니고 그건 intensive죠. 잠깐 헷갈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extensive라는 것은 이미 지식 같은 게 되게 폭넓게 퍼져 있는 걸 뜻하는 건데, 지금은 원래 거보다 이렇게 확 늘어난 느낌을 주는 표현이 필요하니까 D번이 일단 답이 됐어요. 그래서
연장된 공간을 준다. 누구한테 주냐면 도서관에게. 근데 for those는 뭐만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뭐 those library users 이 도서관 사용자들을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 선택하는 사람 뭐 하기를 시간을 소비하기를 어디서 도서관의 이런 뭐 reading room 열람실이나 studying 룸에서 이랬어요. 자, 근데 we will be making every effort 우리는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to ensure 분명히 하려고 뭐를 보수공사 작업이 야기시키는데 as little disruption 그러면 아주 그 어떤 disruption이 이렇게 혼란, 붕괴, 분열 막 그런 건데 little이 붙었으니까 그런 걸 최대한 없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없게 가능한 한 그걸 좀 줄이고 싶어요. 어디 쪽으로의 어떤 disruption이 없게 하고 싶냐면 도서관의 운영, 가동, 영업 그런 게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의역을 해보자면 보수공사를 할 건데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불편함으로 운영에 불편함이 없게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뒤쪽에 이제 뭐 집어넣을래 봤는데 이거는 접속 부사 문제 같았으면 앞뒤 문맥 보는 건데 잘 보시면 접속 부사 문제가 아닙니다. 봤더니 It is possible that some areas of the library will be closed for 딱 해서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콤마가 있잖아요. 이게 마침표가 아니라는 소리는 뒤쪽과 앞쪽이 접속사로 연결돼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보기 중에 접속사가 instead는 대신에 during은 전치사, still은 부사죠. 접속사는 do밖에 없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전혀 안 따져도 문법적으로 비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부 지역들 도서관의 일부 부분은 또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문을 좀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로 피해를 적게 주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의 문맥인 겁니다. 가볼게요. 근데 a scheduled planned 뭐가 게시가 될 것입니다. 도서관의 게시판에. 자, 바로 앞에서 언급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약간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그거 언제 닫는지, 뭘 닫는지, 어디를 언제쯤 닫는지에 대한 그 닫는다라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에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폐쇄, 문 닫는 거, D번이 답이 됐고요. 이러한 언제 문을 닫는지 그런 게 게시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어디에도 게시되냐면 도서관의 그 게시판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웹사이트에도 게시가 되죠. 근데 뭐 동안 during the course of the renovation 보수공사의 그 과정 기간 동안에 그런 게 발생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두 종류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던 끝인 이 부분 일정 뭔가 문 닫는 일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런 걸 게시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폐쇄 일정에 대한 식으로 이어가는 내용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글의 마무리 멘트인데 공직을 해서 불편함을 야기시켰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모든 내용을 다 끝내버리고 미안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내해 주세요. 이런 식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보기를 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좋을까? A번 봤더니 자, 알아두십시오. 모든 도서관 사용자들은 준수해야 된다는 걸. 새롭게 수정된 이런 반환 정책, 책 반납하는 정책. 엉뚱한 소리죠. 지금은 문 닫는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B번 모든 도서관 사용자들은 금지해야 돼요. refrain from은 삼가다. 뭐를? 삼가다 알죠? 예전에 누가 필기한 걸 봤더니 산가다라고 필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소지품들이나 이런 귀중품들을 방치한 채로 남겨두는 거 하지 마세요. 엉뚱한 얘기죠 지금은. 그럼 C번은 모든 도서관 사용자들은 추천되는데 체크해보라고. 일정을 체크해봐라.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아, 좋네요. 지금 벌써 불편함도 안겨줬죠. 불편함 언급도 들어가고 또 일정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연결이 되니까 C번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D번은 we would like 우리는 원합니다. 모든 도서관 사용자들이 컨설트가 상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참고하다. 우리의 누구랑 상담해보냐면 도서관 사서들과 도움을 위해서 근데 for finding information 정보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 사서한테 상담을 해봐라 라고 하기를 원한다. 바로 앞에 문장에서 나오는 언제 문 닫는지에 대한 것과
또 불편함을 야기시킨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니까 D번보다 C번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한 질문 더 해볼게요. 한 질문 더. 요 질문은 제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자세히만 푸는 건 아니에요. 저는 딱 시험장 가보면 미리 이거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 뭐 많이 보던 거니까 그럼 바로 그냥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데, 아, 첫 번째부터 어휘 문제네. 그러면 어휘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턱대고 그냥 많이 보던 단어, 그래, 회사 목적으로 찾는 단어 뭐지? 회사를 구매하지는 않겠지. 회사를 인수해. 네가 회사 인수하는데 흥미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갑자기 뭐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에 합류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푸시는데 답은 될 수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풀다가 갑자기 문맥을 보니까 진짜 회사를 인수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연락을 한 거일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휘 문제니까 더 봐줘야 돼요. 그럼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애플리케이션 신청 뭐에 대해서? 행정보조자 자리의 신청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우 감사하는데 당신의 흥미에 감사하는데 우리 회사에 대한 뭐 그럼 앞에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아, 빈자리 지원하는 문맥이구나. 그럼 회사 들어오려는 거에 관심이 있겠구나. 들어오다라는 식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은 C번이 일단 답이 되는 것으로 보이죠. visit는 그냥 단순히 방문하는 거지 거기 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탁 소거할 수가 있어요. contract라는 것은 무슨 하청업체랑 계약하는 그런 관계일 때 쓰는 거니까 탈락됩니다. 자, 근데 이제 14번은 일단은 앞에까지 주제가 뭐였는지도 생각해 주시고 또 여기 안에 보니까 이렇게 아이고 however, unfortunately, moreover, therefore 이런 지시어 같은 것도 이걸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는 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또 전체적인 파트 6의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 보니까 이미 뒤에서 이런 말을 얘기해요. 그 자리가 이미 꽉 찼다. 어때요?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전형적인 주제죠. 맨날 그래요. 토익 시험에 나오는 그 인터뷰 스토리는 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 인상적인데 근데 이번에 꽉 찼어. 그렇다고 얘 그냥 집에 돌려보낼까요? 토익 시험이 그렇게 매정하진 않습니다. 대신 어디 빈자리, 어디 알바 자리, 어디 파트타임 자리가 있는데 너 그거라도 한번 해볼래?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제 예상한 대로 갑니다. 정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찼다고 했으니까 앞에도 일단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거는 A번부터 대입을 해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결과에 대해서 뭔 소리야 아직 인터뷰 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냥 신청했죠. 이런 건 모순이라고 불러요. 모순. A는 탈락이고요. B번 제가 찍어놨는데 불행히도 the position you applied 네가 신청했던 apply for 네가 신청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이제는 없습니다라고 해야지만 뒤에도 그 자리가 꽉 찼다는 말과 연결이 되죠. 부연 설명해 주는 게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제가 해석 안 할게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인데 그 자리가 그래서 이미 꽉 찼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뒤에 내용을 보세요. 꽉 찼으면 너 집에 가 해야지. 근데 뒤에는 집에 가라고 안 해요. 보니까 너의 이력서 보니까 아주 그냥 괜찮은 것 같죠? 큰 흥미를 가지고 이력서를 읽었어요. 당신의 전문적인 경험하고 막 이제 칭찬 엄청 해줍니다. 뭐 이런 백그라운드, 너의 학력입니까? 지금 보니까 에듀케이션을 학력이 매우 인상적이야.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잠재적으로 너를 그런 것들이 뭘로 만드냐면 아주 훌륭한 에디션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에디션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추가 인력, 추가물이라는 뜻으로 시험에 잘 나오죠. 안 돼, 다 찼어. 그래 놓고서 너 괜찮네 라고 내용 확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however 답이 됩니다. however가 기출 1순위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however로 찍으세요. 그럼 맞아요. 자,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한번 건너뛰기 해볼까요? 이런 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떨 때 건너뛰기 하는 거냐면 마지막 문제가 품사 자리 문제일 때 건너뛰기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휘 문제이긴 하지만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용사가 따라 붙을 수 있는 것이 이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라고 하죠. 이형식 이런 형식 고르는 문제 같으면 이거는 보자마자 이거 3형식들 다 제껴주면 답은 그냥 B번이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건너뛰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이거 정석으로 다 또 다시 대입해보고 이래서 이게 더 좋다 이렇게 가도 되지만 제가 푸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저는 여기서 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있으면 더 보죠.
그래 해석을 해보니까 네가 반대가 없으면 그럼 우리 너의 이력서를 그대로 보관해 둘게. 그리고 너랑 연락해 줄게. 언제 수터블한 포지션이 뭐 이용 가능하게 되자마자 하면서 딱 뭐 해석해서 풀겠지만 더 빨리 푸는 방법 위험하긴 하지만 속도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중요사항 암기해 주실 것. 그죠? 특히 빈칸의 위치에 따른 흐름, 지시어, 연결어 확인해서 문제 푸는 거. 단어장 다운로드해서 외워주시고 셀프 테스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7 학습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그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